자, 우리 이번에는 주행거리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자, 주행거리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중국을 찬양성으로 기사를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꾸 배터리가 어딜 간다 그래. 배터리에 뭐 발이 달렸냐? 뭐가요? 배터리가 어딜 가 자꾸. 배터리는 그러니까 배터리만 가지고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결정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배터리는 그 말 그대로 배터리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이 결정 요소가 6가지 정도가 돼요. 그 중에 한 4가지는 서로 상호 영향을 미쳐요. 또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라서 배터리가 몇 킬로 간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워딩이야. 일단 문장이 틀렸어 이거는. 근데 자꾸 그런 워딩을 하면서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틀린 게 뭐냐? 중국 기준 주행거리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뭐래더라? 1000km를 간대. 1000km를 간대. 중국 사람도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로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그래 여기서 오히려. 아유. 그래서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행거리 그거 다 뻥이잖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좌측에는 이제 인증 기준, 그러니까 뭐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공인된 인증 기준이 있겠죠? 그거를 쭉 적어놓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NEDC라고 말고 있는 또 CLTC라고도 혹은 하네요. 중국에서 하는 이 주행거리 인증 기준을 지금 100% 비율로 잡아두셨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럽, 북미, 한국 순으로 WLTP, EPA, 그다음에 환경부 네.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중국입니다. NEDC 500km를 간다 1회 충전 시에 라고 했을 때 이걸 100%로 잡으면 이게 WLTP로 가면 425km로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80에서 90% 정도. 네. 그리고 EPA로 가면 370, 대략 7, 80%. 네. 그리고 환경부로 가면 야, 한국이 엄청 보수적이네. 그렇죠. 325km, 자 600에서 700% 수준, 대략적으로 한 6.5, 0.65? 네. 0.65라고 치면 맞을 것 같은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여러분들 중국은요, 이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하이에서 신장을 간다 한 7,000km 나옵니다. 아니 꼬불꼬불하니까. 네, 꼬불꼬불하니까 도로가 완벽히 이렇게 직선이 아니니까 6,000km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항속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속이 많으면은요, 이 배터리 많이 싣고 공기 저항 높으면은 웬만큼 잘 나와요. 그렇지. 네, 그거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게보다는 이제 CD 개수가 낮은 차가 공기 저항이 좋은 이 차가 더 유리하고, 그 무게보다, 그러니까 무게는 이제 문제는 무게와 구름 저항에 대한 게 사실 항속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크지 않죠. 그리고 이미 관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는 전력도 또 적단 크지 말이죠. 않고, 예. 그러면은 배터리 많이 실은 놈이 많이 가네.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그냥- 1000km가 나오는 거예요. 아, 아니 100kWh 배터리 넣었다고 1000km 가나? 그렇지, 이건 아니죠. 아니지. 그 실질적으로, 그리고 기후도 중요하잖아요. 기후도. 기후도 중요하죠. 예. 그 중국은 중국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만 위아래로도 깁니다. 좌우로도 길고 예, 위아래도 좌우로도 길지. 크고 여기도 이렇게 길어요. 여기 동북 삼성, 여기 하얼빈 이쪽 가면은 막 영하 40도도 있어요. 근데 여기 광저우만 가도 영하를 보기가 힘들어요. 상하이만 해도 영하 일주일 넘게 영하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요 동네에 살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야. 한국은 그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온 친구도 한국 겨울 더럽게 춥다 그러고, 저기 아프리카 르완다 이런 데서 온 친구도 한국 여름 더럽게 덥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NEDC나 CLTC 보고 실험실 기준. 랩실 기준 수준의 데이터다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중국도. 땅이 그러네. 네. 아니 그러면은 저기 하얼빈 기준으로 맞춰놓으면 광저우 사람들이 이상해할 거고, 광저우 기준으로 맞춰놓으면 하얼빈 사람들이 이상할 거잖아. 그렇죠. 그럼 차라리 하얼빈 사람 이상한 게 낫다고 광저우에다 맞춰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경제력이 더 세니까. 경제력이 더 센 쪽으로 맞췄다.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있다. 중국에 잘 사는 동네는
이제 상하이 밑에요. 바다 쪽이고 좀 기후 따뜻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추운 쪽으로 잘 안 가겠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NEDC, CLTC가 이게 좀 약간 소득 수준 높은 수준 쪽에 맞춰진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글로벌로 이제 다 파는 뭐 ID 시리즈라든가 뭐 벤츠나 BMW 이런 거 차들을 대충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해갖고 이제 비교를 해봤죠. WLTP 공식 기준거리 환경부 뭐 미국 환경부인 EPA 이런 거 다 기준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나와요. 물론 이제 업체별 격차가 있으니까 여기에 약간 비율에 좀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건 범위 있는데 차이는 네. 약간 좋고. 그래서 이제 좀 잘 나오는 업체들은 이제 좀 위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못 나오는 업체들 밑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아이오닉 6는 이미 중국 기준으로는 1000km를 가는 차네? 아이오닉 6 제가 보기에도 최소 95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롱레인지가. 왜냐면 근데 회생제동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아이오닉 6가 그 환경부 인증 받은 게 510 몇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1.3 하면은 실제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700km 정도 되거든요. 7에다가 0.3만 해도 200. 거의 9, 그러니까 800. 그러니까 아무리 NEDC가 안 나와도 800은 무조건 넘어요. 800이 넘네 최소. 네. 거의 1000 가까이 나오네. 그리고 EV6 GT가 제가 알기로 EV6 GT 라인이 중국에서 650인가 나와요. EV6 GT 라인이. 왜? NEDC 기준으로 650 가까이 나와. 그래요? 중국 주행거리가. 희한하네. 그죠? 이상한데? 왜냐면 그 현대기아가 제가 보기에는 회생제동도 세가지고 그 회생제동 부분이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NEDC에. 그렇죠. 그러니까 600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650밖에. 700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 아니야, 난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아 그래?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차를 맨날 이게 인지하고 있던 사람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어. 한국 차를 환경부 기준으로 인지하고 있던 사람하고 갭이 너무 큰 거야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제가 또 이제 중국 걸 몰고 있잖아요, 샤오미. 네, 그렇죠. 그리고 제 차가 이제 중국 기준 550이 나와요. 그렇게 별로 못 가네. 네, 60kW짜리 배터리. 그럼 한국으로 치면은 한 코나 EV 1세대 정도 가겠다. 한 400km 정도? 예, 그 정도 가요. 그 정도 가나 보다. 근데 이제 세단형이니까 사실 이제 조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세단형에 의한 이제 공기저항 계수, 그리고 가벼운 거, 요것 때문에 좀 메꿔져서 이제 코나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400 조금 넘게 탑니다. 기호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뭐 고속에서 타면 350 정도는 가요. 그런 가벼우니까 60kW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그뭐 기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중국 기준이니까 이거는 그럼 중국에서 당연히 우리 1000km 갑니다라고 발표하지.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중국 기준이거든. 그거는 중국이라는 어떤 특수한 대륙 상황의 기준인 그렇지. 거네. 그거 아마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예. 물론 이제 도심지가 아니고 이제 가면은 약간. 북미는 지금 보면 EPA 기준이 상당히 중국보다는 보수적인 게 아마 도심지를 무조건 같이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저렇게 나오거든요. 환경부 테스트는 되게 복잡해요. 너무 많아. 환경부 테스트 아직도 다 이해 못했어. 환경부 테스트는 거의 다른 나라들이 보면 시겁해. 쟤는 왜 저렇게까지? 근데 한국 지형이 그래. 근데 그건 그래. 한국 지형이 그래. 올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저다 고속 쳤다가 저속 쳤다가 뭐 내리막 갔다 오르막 갔다. 한국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욕 먹기 싫으니까 그냥 한국 환경보다 빡세게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중국에서도요 사실 NEDC는요 안 믿어요. WLTP 위주로. WLTP라고 생각해야겠다 중국은. 네, 그죠? 대부분 WLTP 기준으로 하고 샤오펑도 그래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CLTC 거 주행거리 기준 나오게 하고 WLTP 하나 더 나오고 이제 BYD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 계산식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WLTP로 씁니다. 거의 얼추 맞아요. 맥스 460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업체들 발표는 NEDC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기반 지식 없이 그대로 받아 쓰는 기자들은 야 중국이 무섭다 이렇게 워딩을 하는 거네. 그렇게만 보면 무서운 건 맞지.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허장 성세가 섞인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그런 기자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뭐 1000km 가는 걸 개발한댄다. 그런데 우린 이미 있잖아. 이미 돌아다니잖아. 또 중국 기준으로 하면 걔네들 최소 800짜리들인데 뭐. 이미 돌아다니잖아. 회색제동 잘 타면 진짜 어. 1000 나올 수도 있어 걔네들. 5분 충전하면 뭐 몇 킬로 간댄다. 우리도 가잖아 이미.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표된 자료들은요, 여러분 한 7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기준하고 맞췄을 때. 한국 환경부 기준 60에서 70. 네. 대략 그러니까 중국에서 0.65. 제일 수준 높은 데가 지금 뭐 한국 기준에 한 70%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 지형과 이 환경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 인증 주행 가는 거리에서도 나타나시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국발 그런 기사들을 전달하는 그런 기자분들의 어떤 기사를 보실 때도, 혹은 저는 사실 개인이 이걸 하는 건 좀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하는 건 좀 어폐라고 생각하고, 기자분들이 이걸 잘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저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자님들은 사실 중국 기준 뭐 주행 거리라고 표시를 해주시는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안 되게 하는 분들 많아. 많던데? 되게 많아. 그리고 하고, 그러니까 저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과 환경이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 그걸 좀 표시를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달라 환경이 지금. 차이가 너무 심하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숫자만 갖다 표기를 해놓으면 그 배경 지식이 없이, 그러면 정말로 중국은 배터리를 무슨 어디 외계인을 잡아서 고문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명확하게 이 환경이 너무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실 때 좀 덧붙이셨으면 좋겠다. 중국에서 발표된 기준이고 한국 환경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